연립주택에 사는 A씨는 얼마 전 청소행정과에서 종량봉투 혼합배출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분리수거해서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죠. 구청 청소행정과 공무원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임의로 종량제 봉투를 열어보고 쓰레기를 뒤져 주인을 추적해 분리수거해야 하는 재활용이 섞여 있거나 음식물 쓰레기가 섞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택배 송장을 통해 역추적당해 과태료를 물게 생긴 것이었습니다. 과태료 사유가 혼합배출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무엇을 잘못 버린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였죠. 처음 통지서를 받고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2만 원을 감경해 8만 원만 내면 된다고 해서 눈물을 머금고 8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 배출해서 버리고 적발되면 무려 벌금이 10만 원입니다. 헷갈리고 복잡해서 잘못 버렸을 뿐인데 억울하게 과태료 처분받지 않으려면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꼼꼼하게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바나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아니면 일반 쓰레기일까요? 양파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할까요? 라면 봉지는 일반 쓰레기에 버려도 괜찮은 걸까요? 즉석밥 용기는 재활용해야 할까요? 우선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준은 가축의 사료로 이용이 가능하냐입니다.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로, 먹을 수 없는 것은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야 하는 거죠. 바나나, 감자, 귤, 사과 껍질 등은 얇고 부드러워 동물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반면 옥수수, 양파 껍질, 마늘 껍질, 팥뿌리, 계란, 메추리와 같은 껍데기는 딱딱하기도 하고 동물이 먹을 수 없는 음식물이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마늘 껍질이나 대파뿌리 등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 아니냐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매운 향이 강하고 가축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 사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치킨을 먹고 남은 뼈나 복숭아 혹은 감의 씨 또는 호두나 석류와 같은 딱딱한 과일 껍질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김치나 절인 배추는 물에 헹궈야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양념된 채로 버리려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합니다. 알수록 정말 복잡한데요. 하지만 모르고 버렸다고 하더라도 즉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보통 혼합 배출로 인한 과태료는 10만 원 선에서 부과되는데요. 10만 원을 과태료라고 했지만 이는 1차로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것이고 만약 반복적으로 위반하게 되면 벌금이 20만 원, 3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구분하는 기준도 상당히 헷갈리는데요. 앞서 말했던 라면 봉지는 비닐류로 재활용해서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즉석밥 용기는 합성 플라스틱 재질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죠. 과태료 부과 사례 중에 치킨뼈에 살이 조금 붙어 있다고 음식물 쓰레기로 취급해 벌금을 낸 경우도 있었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간 외에 버려서 단속에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배출 시간과 장소, 요일도 제대로 지켜야 하는 거죠. 기준도 헷갈리고 방법도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받기 위해 기준을 제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그럼에도 뜻하지 않은 벌금으로 손해보지 않으려면 우리 지역에서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공부하고 헷갈리는 품목들은 버리기 전에 검색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쓰레기를 버릴 때 제대로 묶어 배출하셔야 합니다. 느슨하게 묶어 내놓았는데 누군가 내 쓰레기 봉투에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거나 하는 경우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